허균이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의 죄는 천지에 더러운 것이었다. 역저거 우두머리 허균은 행실이 개 돼지와 같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을 자행하여 인간으로서 도리가 전혀 없다. 죄인을 잡아 조선은 허균이 세상의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하게 굴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다 했다. 일사천리로 이뤄진 사형 집행, 적법한 재판 과정도 없었다. 할 말 있다! 전하! 할 말 있다! 할 말 있다! 그가 하지 못한 말은 그의 죽음과 함께 쓰러졌다. 용서받지 못한 자. 결국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허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허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풍길동전의 저자입니다. 문학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 개인에 대한 역사의 평은 혹독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그는 천지간의 괴물이다. 그 몸뚱이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갖춰져 있다. 어떻습니까?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혹독한 악평이지요. 허균의 사형 집행은 상식 밖으로 너무나 서둘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허균의 사형과 관련된 사건은 사후 3개월까지 진상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조선을 위협하는 대역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천재로 평가받는 허균, 그는 조선이 증오하는 자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허균의 가족묘가 있는 곳이다. 양지바른 한켠에 허균의 묘도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신이 없는 가묘다. 허균은 능지처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할 수조차 없었다. 허균에 대한 증오는 그에게서만 멈추지 않는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의 묘비는 두동강 났던 흔적이 역력하다. 예, 그렇죠. 두동강이가 났던 걸 복구한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 화가 이미 죽은 가족들에게까지도 미쳤거든요. 그래서 묘에 있는 이 비석을 파손하거나 또는 그 파묘를 하고 심지어는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꺼내서 목을 치는 그런 그 부관 참시까지 있었습니다. 허균의 처형 이후 그의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아, 이게 족보군요? 예. 허균의 12대 후손이라는 허성엽 씨. 그는 30여 년 전 우연히 가첩을 발견하기 전까지 자신이 허균의 후손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한다. 양천 허 씨의 가승에 따르면 허균의 아들은 아버지가 처형당한 무오년 그 해에 문경세제를 넘어 영천으로 숨었고 또 후에 울산에 정착해 간신히 목숨을 보존했다고 한다. 이후 허균의 후손들은 남의 가문의 이름을 올려 300년 넘도록 숨어 살았던 것이다. 보책을 했다. 노래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례공으로 후손으로 살았죠. 왜 그랬냐 하니까
밝힐 수가 없으니 혹시라도 역적 후손이라 하면은 구족이 말할 것 같아서 살 위해서는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지요. 허균이 얼마나 조선의 증오를 받으며 세상을 떠났는지 사형 집행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엔 인명을 소중히 해 삼복제를 시행했다. 지금의 삼심제와 같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인의 자백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허균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 얼마나 급박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허균의 죄목은 바로 광해군을 시해하려 했다는 역모였다. 사건의 발달은 1618년 여름 새벽 남대문에 흉방이 붙은 사건이다. 흉방은 불쌍한 백성을 위해 광해군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의 배후로 허균이 지목됐다. 이제는 영문을 꾀한 자이니 당장 정양이 허균을 사형시키라는 대신들의 요구는 거칠었다. 허균은 역적의 우두머리로 금수이자 괴물이며 그의 요망한 짓은 임금을 위태롭게 한다 했다. 허균은 결국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서쪽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한다. 허균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5년 뒤 인조 반정이 일어난다. 광해군을 유배 보낸 인조는 영모죄로 처형됐던 사람들을 복권시켰다. 그러나 한 사람 예외인자가 있었다. 그가 허균이었다. 허균은 조선이 끝나는 날까지 역적이었습니다. 허균이라는 이름조차도 거론할 수 없을 정도였죠. 조선시대 내내 복권이 되지 않은 만큼 조선은 그를 뼛속 깊이 증오했습니다. 허균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당대 최고의 천재였고 또한 국제 감각을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중국 국가도서관에는 1600년대 명나라에서 출판한 특별한 책이 보관돼 있다. 이게 조선시선이군요. 조선시선이다. 명나라 시인 오명제가 편찬한 시집인 조선시선에는 신라시대부터 16세기까지의 우리나라 한시 332편이 실려 있다. 오명제가 편집했다고 하는 조선시선입니다. 신라시대 문인인 최치원,